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격투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히든카드,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보면 자동차를 살 때 보통 어떤 차들을 많이 고민하나요?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전기차 관련 차종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거 갈 때 차박 같은 거 가능한 SUV 대형 차종을 좀 네, 맞습니다. 요즘 한번 살펴보면 크게 자동차 시장, 특히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 특징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 중에서는 SUV가 정말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속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바로 SUV와 전기차 열풍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 실물 시장에서나 주식 시장에서나 자동차가 굉장히 핫한 테마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최근에 국내 자동차 업종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YTD 기준으로 연간 2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점까지 생각한다면 38%까지 올라갔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동차 주식이 핫한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난해 대비 수출은 물론이고요. 수입에서도 자동차 수요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미래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첫 번째가 전기차,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차, 즉 미래차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업황 호조와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미래 비전,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투자 아이디어도 바로 이러한 컨셉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사실 현대위아라고 하면 가깝지만 자세히 알면 알수록 참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투자를 꺼려하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상당 기간 저평가 구간이 유지되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현대위아를 한번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차량용 부품이 이제 90%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제 기계, 설비 부분의 매출이 약 9%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핵심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대표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차량용 엔진, 그리고 등속 조인트, 사륜구동 모듈,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등입니다. 제가 말씀은 쉽게 드렸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부품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사륜구동 부품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최근에 SUV 열풍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IDA, 즉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사가 개발을 해서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아이오닉 5부터 해당 부품이 납품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기아차의 EV6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전기차향 매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륜구동 모듈입니다. 사륜구동 모듈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SUV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의 가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품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 해당 두 가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팰리세이드, 그리고 셀토스, 그리고 이제 카니발 등입니다. 즉 국내 그리고 미국, 인도까지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UV 자동차들이 모두
동사가 핵심적으로 납품하는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자동차의 컨셉상 SUV 모델들이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셀토스나 팰리세이드 그리고 텔룰라이드나 카니발까지 모두 관련 부품을 사륜구동 부품이라든지 등속 조인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차 매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IDA 등속 조인트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EGMP 향이 들어가는 등속 조인트인데 이것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리되었었던 부품이 한 가지 모듈로 통일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피를 차지하고요. 효율적인 드라이빙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향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EGMP 플랫폼 이후로도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IDA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요. 사업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내연기관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PBR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트리거를 전 크게 두 가지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차 부품 사업이 전기차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는 사업 부분이 어렵기도 어렵고 또한 내연기관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PBR 0.5까지도 떨어졌을 정도로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오랫동안 반영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인들이 올해 대부분 풀리면서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래차 부품 비즈니스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동사는 열관리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향후 적용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소차 부분에서는 연료 탱크 납품을 넥소 2세대부터 확정 지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부분은요, 아마 미래차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하셨던 투자가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모두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의 공격적인 투자 발표입니다. 동사의 기계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시기, 당시에는 현대위아의 매출의 약 30%에 달하는 부분이 기계 부분 매출이었습니다. 동사가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라든지 기계들을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분은요, 한동안 유형자산 투자가 현대차 그룹에서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감익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기록됐던 아주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 골칫거리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가장 주가 반응이 좋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미국 지역에 74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역시나 전기차, 수소,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계 매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모두 전기차와 수소 관련 부품까지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현대위아의 지속적인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만약 자동차 부품 변화에 주목했던 투자자라면 현대차 그룹의 투자 사이클의 수혜주를 찾았던 투자자시라면 현대위아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혁진 연구원님 말씀처럼 자동차에 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자동차에 관심 있는 투자자시라면 최근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뉴스들이 관심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들이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해소된 이후에 기대되는 라인업들이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규 전기차 라인업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기차 라인업 이후에 무엇이 중요하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생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급 부족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그 만약 부족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고도화되는 인포테인먼트에는 꼭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포테인먼트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더욱 주목받을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더구나 2021년은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목한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위아만큼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오토에버를 잠시 매출 구성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ITO라는 부분이 매출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SI라는 부분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업무 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른바 ITC 아니면 정보 시스템을 원활히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기업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현대그룹이 68%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선 회장 또한 7.3%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현대차그룹의 가장 중요한 통합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3, 4병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의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 4병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을 텐데요. 지난 4월에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MN소프트, 오트론이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다음 장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현대오토에버와 오토론, 그 다음 MN소프트가 합병을 완료했는데요. 이 세 가지 회사가 가지는 시너지가 방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그룹 내 ITON, SI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대오토론 같은 경우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M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및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시너지를 통해서 차량용 기반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고 차량 내 외부 서비스 연결성이 강화되며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시너지 또한 강화가 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차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시게 되면 오토에버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전기차 비중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에서 2035년 46%까지 크게 전기차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한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레벨 3는 2023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 정동화 UAM, 특히 흔히 말하는 드론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8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룹사의 미래 성장 전략에는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사가 합병한 시너지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와 같이 그룹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는 현대오토에버가 꼭 그 중심으로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현대오토에버의 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등 여러 가지 정부 주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CITS라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CITS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자율주행의 일종으로서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와 같이 돌발 사항이 발생하면 앞차와 뒤차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에 있을 추후 피해라던가 아니면 도로 정보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우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똑똑한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에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로 자료 소집 부분에서 오토론과 MN소프트의 역할이 중요시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자 주행 정보랑 전방 차량 정보는 오토론에서 받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MN소프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3사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강화된 효과로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부 주도 사업의 오토에버는 먼저 실증사업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광주에 실증사업 수주를 받았고요. 2020년 8월에는 대구에도 실증사업 수주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 한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부의 목표는 약 4,05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전국망에 이제 CITS를 2025년까지 구축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도로의 5%밖에 채 안 되는데 전국 전체 도로에 만약 CITS가 구축이 된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수주 금액으로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사업과 정부 주도 사업의 가장 강력한 중심에 있는 오토에버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히든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드웨어에 주목하신다면 현대 위아를, 소프트웨어에 주목해 보신다면 현대 오토에버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격투기였습니다.